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는 일은 분명 많은 이들에게 위안이 되는 습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무조건 좋은 습관은 아닙니다. 특히 일정 나이를 넘어선 이들에게는 그 습관이 되려 건강을 해치는 요소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몸을 씻는 일이 위생을 지키는 기본이라 여겨져 왔지만 그 방식이 몸의 구조와 상태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살면서 목욕이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위험이라는 것이 단순히 미끄러질까봐 조심하라는 말 이상이라는 것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외부 자극에 점점 민감해지고 체온 유지나 순환 기능도 서서히 달라집니다. 그 변화에 따라 목욕 습관 역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매일같이 목욕을 즐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뜨거운 물로 피로를 푼다고 생각하고 습관처럼 비누로 온몸을 닦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땀이 조금만 나도 불쾌하다는 이유로 하루에도 두세 번 씻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복되는 습관이 생각보다 큰 위험을 품고 있다는 사실은 자주 간과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몸의 기능이 서서히 약해지면서 나타나는 생리적인 반응입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근육이 이완되고 피로가 풀리는 듯한 느낌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뜨거운 물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심장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평소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큰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목욕을 하는 시간이 길어지거나 물의 온도가 높을수록 그 부담은 더욱 커집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숨이 차는 느낌이 드는 것은 이미 몸이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피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점점 건조해지고 스스로의 방어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 상태에서 매일같이 비누로 문지르며 씻는 습관은 피부 장벽을 망가뜨리고 작은 상처나 균에 쉽게 노출되도록 만듭니다. 자극에 민감해진 피부는 가렵거나 따갑고 어느 순간에는 작은 긁힘에도 염증이 생기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생활에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욕실 환경 자체도 만만하게 볼 수 없습니다. 바닥이 미끄럽고 습한 공간은 낙상이 발생하기 쉬운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실제로 집안에서 발생하는 낙상 사고 중 많은 비율이 욕실에서 일어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균형 감각이나 반사 신경이 둔해지기 때문에 작은 미끄러짐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목욕을 하거나 혼자 있는 시간에 욕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험도가 더 올라갑니다. 게다가 뜨거운 물에 오래 몸을 담근 뒤 갑자기 밖으로 나오면 체온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저체온증이나 어지럼증, 심한 경우 실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내와 욕실의 온도 차가 크면 클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 두드러지며 몸이 빠르게 온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부담을 받게 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목욕 직후 갑자기 몸이 떨리거나 어지러운 느낌이 들었다면 이미 위험 신호가 온 것입니다. 지나치게 자주 비누를 사용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비누는 땀이나 기름기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피부에 꼭 필요한 보호막까지 씻어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피부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게 되고 외부 자극에 더욱 취약해집니다. 게다가 노년층의 피부는 이미 얇아져 있고 회복력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의 반복된 자극은 염증이나 감염으로 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필요한 부위만 부드럽게 씻는 것이 바람직하며 전신을 매일같이 강하게 문지르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목욕은 단지 몸을 깨끗하게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몸을 회복시키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몸에 부담을 주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 차이는 더욱 크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해왔던 대로라는 생각을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변화된 몸의 상태에 맞춰 습관도 바뀌어야 하고 그에 따라 목욕이라는 일상도 다시 조율되어야 합니다. 목욕이라는 일상이 어느 순간부터는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그간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목욕을 건강한 습관으로 여기고 살아왔고 그것이 오랜 세월 당연하게 여겨져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래도록 해온 일이 반드시 올바른 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신체 기능이 점점 달라지는 시기에는 익숙한 습관조차도 되돌아보고 조정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목욕 후 피곤함을 호소합니다. 몸이 나른하고 어지럽다는 느낌을 받기도 하고 심하면 식은땀이나 두통까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목욕이 피로를 풀어주지 못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행위가 몸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를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무너지기 쉬운 이 시기에는 외부 자극에 대한 대응력이 크게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체적 반응 외에도 습관적인 목욕은 정신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늘 같은 시간에 같은 방식으로 목욕을 하는 것이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몸이 따라가지 못하는데도 억지로 그 일과를 유지하려 한다면 스트레스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루라도 걸으면 찝찝하다는 생각이 들 수는 있으나 오히려 며칠에 한 번 정도 몸의 상태를 살펴가며 목욕을 조절하는 편이 훨씬 건강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물의 온도는 특히 민감한 요소입니다. 따뜻한 물은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효과가 있으나 그 온도가 높을수록 심혈관계에 미치는 부담이 커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온도 변화에 따른 혈압의 상승과 하강이 매우 급격하게 일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가슴이 조이거나 숨이 가빠지는 느낌이 들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실신하거나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물의 온도는 미지근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뜨겁지 않게 피부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조절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목욕의 시간입니다. 오래 몸을 담그는 습관은 피로 회복보다는 오히려 체내 수분 손실을 유발하고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연령대가 높은 사람일수록 목욕 시간은 짧고 간단하게 끝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긴 시간 욕조에 몸을 담그는 행위는 혈압 변동을 유발하고 신체 전반의 긴장 상태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일어나게 되면 어지럼증이나 낙상 위험도 커지기 마련입니다. 낙상은 단순한 넘어짐이 아닙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한 번의 낙상이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 됩니다. 골절이나 외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회복에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때로는 그 경험 자체가 두려움으로 남아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욕실은 가능한 한 미끄럽지 않게 정리되어야 하며 손잡이나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혼자 있을 때 욕실을 사용하는 습관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아침에 공복 상태로 혹은 밤 늦게 체력이 떨어진 시점에 목욕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주변에 누군가가 있는 시간대를 선택하고 몸 상태가 괜찮을 때 간단히 씻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휴대폰을 가까운 곳에 두거나 잠깐이라도 문을 열어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긴장을 풀기 위해 들어간 욕실이 오히려 위기의 공간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피부 상태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매일같이 비누를 사용하는 습관은 실제로 도움이 되기보다 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누는 피부의 보호막을 씻어내기 때문에 반복적인 사용은 피부를 메마르게 하고 약하게 만듭니다. 그로 인해 생기는 가려움이나 염증은 결국 생활 전반의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적절한 빈도로 부드러운 세정제를 사용하고 목욕 후에는 보습을 철저히 해주는 것이 피부 건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 상태를 스스로 살피는 습관입니다. 오늘은 조금 더 피곤하다거나 어지러움이 느껴진다거나 체력이 평소보다 떨어진다고 느껴진다면 그날은 과감히 목욕을 미루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건강을 위한 습관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관습이나 고정관념에 묶이지 않고 몸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몸을 깨끗이 유지하는 것은 분명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몸의 상태에 맞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도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로 접어들면서 신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피부는 얇아지고 혈관은 탄력을 잃고 체온 조절 능력도 저하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예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목욕을 반복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목욕은 단순히 때를 벗기고 기분을 전환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 자체로 하나의 환경이고 자극이며 신체를 움직이는 활동입니다. 즉, 외부 환경과 몸이 맞부딪히는 순간입니다. 따뜻한 물이 근육을 풀어주는 동시에 심장에 압박을 가하고 습한 욕실 공기가 폐활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피부에 닿는 세정제는 몸의 방어막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모든 과정을 그냥 지나치지만 실제로는 이 작은 요소들이 몸 전체에 누적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능력이 줄어듭니다. 더운 날에도 땀이 잘 나지 않거나 조금만 차가운 공기를 마셔도 몸이 쉽게 식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는 체내의 자율 조절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뜨거운 물에 오래 몸을 담근 뒤 욕실 밖으로 나오면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몸은 강한 피로감을 느끼고 심한 경우 저체온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실내와 욕실의 온도 차가 큰 계절에는 더욱 위험해집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목욕 전후의 환경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욕실의 온도를 적절히 데우고 목욕 후에는 마른 수건으로 충분히 물기를 제거한 다음 바로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또 욕실 바닥이나 욕조의 표면이 차가울 경우 몸이 물에 닿기 전부터 수축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따뜻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변화이지만 이러한 배려가 큰 사고를 막는 기반이 됩니다. 건강에 민감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상태를 너무 의식하거나 반대로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몸이 이상하다고 느껴도 그저 피곤해서 그럴 거라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조그만 증상에도 과도하게 반응하며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목욕이라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는 이런 감각을 더 세심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지럽거나 가슴이 답답한 느낌, 두통, 식은땀 같은 신호는 모두 몸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목욕 습관은 주변 사람들의 영향도 큽니다. 누군가의 권유로 특정한 방식으로 씻기 시작하거나 함께 사는 가족의 리듬에 맞추다 보니 본인의 건강과는 맞지 않는 습관을 유지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중심으로 일과를 조정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은 다른 누구도 대신 챙겨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몸을 정갈히 하는 일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매일같이 몸을 씻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적절한 빈도, 올바른 방식, 그리고 몸의 상태에 맞는 환경이 함께 갖춰질 때 비로소 건강을 지키는 의미 있는 행위가 됩니다. 몸을 씻는다는 행위가 더 이상 의무나 습관이 아니라 돌봄이 될 수 있도록 의식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소에 목욕을 자주 하지 않으면 불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쾌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 그 자체입니다. 하루를 기분 좋게 보내기 위해 오히려 몸에 무리를 주는 일은 이제 그만두어야 합니다. 필요할 때만 적당한 시간과 온도로 부드러운 방식으로 몸을 씻는 것이 오히려 건강한 삶을 위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불편함을 참으라는 말이 아니라 진짜 불편해질 수도 있는 미래를 막자는 의미입니다. 지나온 세월 동안 우리는 참 많은 방식으로 자신을 다스리며 살아왔습니다. 깨끗해야 한다는 생각, 매일 씻어야 한다는 관념, 향기 나는 비누를 써야 한다는 인식까지. 그러나 이제는 조금 더 현명하게 자신을 돌봐야 할 때입니다. 꼭 필요할 때, 꼭 필요한 만큼만. 이것이 오늘의 몸에 맞는 새로운 생활 방식입니다. 몸을 아끼는 일은 단순히 식사를 조절하고 운동을 하는 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작은 행동들, 예를 들면 잠자는 시간, 식사 시간, 걷는 습관, 그리고 그 중에서도 목욕과 같은 생활 습관들이 얼마나 몸에 맞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진정한 돌봄의 출발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처럼 평범한 행위 하나하나가 몸에 주는 영향은 커지고 또 그 회복 속도는 점점 느려지기 때문에 더 세심한 조절이 필요합니다. 사람마다 땀을 흘리는 정도, 피지 분비량, 활동량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목욕 빈도나 방법이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의 몸은 땀이 예전처럼 많이 나지도 않고 하루 활동량이 적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매일같이 몸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는 강박이 있다면 이는 오히려 피부를 약화시키고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씻지 않으면 찝찝하다는 기분이 드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것이 건강한 선택인지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몸의 피부는 외부 자극으로부터 내부를 보호해주는 중요한 방어막입니다. 그런데 그 피부를 매일 비누로 문지르고 뜨거운 물로 씻고 욕실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자극을 반복하게 되면 이 방어막은 점차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목욕 후 별다른 보습 없이 건조한 상태로 지내게 되면 피부는 갈라지고 가렵고 민감해지는 상황에 쉽게 놓이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작은 상처도 염증으로 번지거나 세균 감염의 경로가 되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에 대한 민감도는 커지고 회복력은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처럼 쉽게 낫지 않고 한번 망가진 피부는 오랫동안 가렵거나 시큰거리는 상태로 남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욕의 빈도보다는 그 질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자극 없이 부드럽게 씻고 끝난 후에는 충분한 수분 공급과 보습이 뒤따라야 합니다. 피부에 자극을 줄이는 세정제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순하고 거품이 많지 않으며 향이 과하지 않은 제품이 좋습니다. 욕실의 환경 역시 신경 써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기 있는 타일 바닥, 습기로 가득 찬 공기, 온도 차로 인한 김서림 등은 생각보다 많은 위험 요소를 품고 있습니다. 특히 조명이 어두운 욕실에서는 시야가 흐려지고 작은 물웅덩이나 장애물도 쉽게 눈에 띄지 않아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간단한 조치만으로도 이러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욕실 조명을 밝게 유지하고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며 벽면이나 욕조 옆에 손잡이를 설치해 몸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사는 경우 욕실에서의 사고는 더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실신이나 낙상은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가족이 집에 있는 시간에 목욕을 하거나 최소한 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 잠금 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 방법입니다. 몸이 조금이라도 무겁게 느껴진다면 그날은 미루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목욕을 마친 뒤에 몸 상태도 중요합니다. 몸이 유난히 피로하거나 어지럽고 나른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몸이 목욕을 부담스러워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반응이 반복된다면 목욕 방법이나 시간, 물의 온도를 조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샤워만으로도 충분한 날이 있고 때로는 발만 따뜻하게 담그는 족욕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몸을 돌보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종종 깨끗함이라는 단어를 너무 좁게 이해하곤 합니다. 몸에서 향기가 나야 한다, 피부가 반질반질해야 한다는 기준은 대부분 미용의 관점이지 건강의 관점은 아닙니다. 건강한 피부는 자연스러운 윤기가 있고 촉촉한 상태를 유지하며 무엇보다도 외부 자극에 강한 상태를 말합니다. 매끈하고 하얗게 빛나는 상태만이 청결함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본래의 피부 특성과 기능을 이해하고 그것을 지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지금껏 해온 방식이 익숙하고 편하다 하더라도 내 몸이 그것을 힘들어하고 있다면 이제는 바꿔야 할 때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분명합니다. 피로하다, 건조하다, 따갑다, 어지럽다. 이런 느낌들을 무시하지 않고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건강관리의 시작입니다. 몸은 언제나 말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을 뿐입니다. 이제는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입니다. 몸을 씻는다는 행위는 어찌 보면 인간이 가장 오랫동안 이어온 생활 습관 중 하나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물로 자신을 씻으며 청결을 유지해왔고 그것이 위생과 건강을 지키는 기본이라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몸은 달라지고 삶의 조건도 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의 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변화는 늘 불편함을 동반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이어온 습관을 바꾸는 일은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몸이 보내는 신호를 외면한 채 익숙함만을 좇는다면 결과는 결코 우리 뜻대로 흐르지 않습니다.
특히 목욕이라는 일상적인 행위는 그만큼 자주 일어나고 반복되는 행위이기에 그 영향도 누적되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하루는 작아 보여도 그것이 쌓이면 결국 몸에 흔적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서서히 몸의 저항력을 약화시키고 때로는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소한 일 하나를 조금만 더 내 몸에 맞게 조절하는 것으로 충분할 때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목욕을 마친 후 보습제를 꼼꼼히 바르는 일, 너무 뜨겁지 않은 온도로 물을 맞추는 일, 욕실 바닥에 물기가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일, 오늘 내 몸이 괜찮은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일들 말입니다. 이런 사소한 실천들이 모여서 삶의 안정감을 만들고 건강을 지키는 기초가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몸보다 마음이 더 완고해지곤 합니다. 매일 목욕하지 않으면 찝찝하고 기분이 나쁘다는 생각, 남에게 지저분해 보일까 걱정하는 마음, 누군가와의 비교에서 비롯된 습관까지 이런 마음들이 몸을 끌고 가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몸은 가끔 쉬고 싶다고 말하고 자극을 줄여달라고 요청하지만 우리는 그 말을 무시한 채 마음의 소리를 따르곤 합니다. 하지만 진짜 건강은 마음과 몸이 같은 방향을 바라볼 때 시작됩니다. 목욕의 빈도나 방식은 누가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본인이 선택하고 조절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주변에서 뭐라 하든 오늘 하루의 몸 상태가 씻는 일을 부담스러워 한다면 잠시 미루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매일이 맞을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사흘에 한 번이 알맞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내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 필요한 만큼만 하겠다는 자세입니다.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내 몸에 주는 결과가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물의 온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피로가 풀린다고 믿습니다. 실제로도 일시적으로 근육이 이완되면서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젊고 건강한 상태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체온 조절 기능이 둔해진 몸은 뜨거운 물에서 신속히 벗어나지 못하고 혈압이 급변하며 심장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 결과 목욕 후 몸이 무겁고 피곤해지며 때로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심계항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목욕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편함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되면 본래 편안하고 기분 전환의 시간이 되어야 할 목욕이 오히려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스스로에게 맞는 온도를 정하고 일정 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뜨뜻하게 좀 더 있다 나와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느껴질 때 그만두는 것이 오히려 건강한 습관입니다. 또 한 가지 목욕 직후의 행동도 중요합니다. 많은 이들이 목욕을 마친 후 곧바로 차가운 방에 들어가거나 얇은 옷을 입고 머리를 말리지 않은 채로 앉아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면역력이 낮아진 상태에서 감기나 염증성 질환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욕 후에는 수건으로 물기를 꼼꼼히 닦아낸 후 따뜻한 옷을 입고 가급적이면 바로 누워서 쉬거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여유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목욕이라는 일상적인 행동 하나에도 이렇게 많은 변수와 조절 포인트가 있다는 사실은 아마도 오늘 처음 알게 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당연하게 여겨온 것들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익숙함이 반드시 옳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나이에 맞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불편하거나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상이라는 건 의외로 쉽게 반복되지만 그 안에서 잘못된 습관이 스며들면 오랜 시간 동안 몸은 조용히 무너져 갑니다. 몸을 씻는 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시원하고 기분 좋은 일이었을 수 있지만 그 방식이 몸의 상태에 맞지 않는다면 그 조용한 무너짐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느 시점을 지나면 몸은 점점 더 많은 신호를 보내며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그 신호를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라며 지나치고 맙니다. 목욕 습관이 잘못되었을 때 나타나는 징후는 아주 작고 흔한 것들로 시작됩니다. 몸이 자꾸 피로하다는 느낌, 어지러움이 잦아졌다는 느낌, 피부가 거칠고 따가워졌다는 느낌, 또는 단순한 소화 불량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날그날의 목욕이 축적되어 나타나는 결과일 수 있고, 우리가 무심코 반복한 행동이 몸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목욕을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답은 단순합니다. 깨끗해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 깨끗함이 꼭 매일 전신을 문질러야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하루나 이틀 정도 씻지 않아도 건강에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과도한 세정과 잦은 목욕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특히 피부가 얇아지고 회복이 느린 중장년 이후에는 이런 과한 자극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몸을 돌보는 일은 어느 한순간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하루 이틀 무리한다고 큰일이 생기지는 않지만 그것이 몇 달, 몇 년 지속되면 어느 순간 몸은 그 결과를 안고 버티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다시 되돌리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오늘, 작고 사소한 오늘의 습관이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병이 생기고 나서야 비로소 생활 습관을 돌아봅니다. 하지만 이미 나타난 증상은 그저 결과일 뿐입니다. 원인은 훨씬 오래전부터 축적되어 온 일상의 누적입니다. 그래서 아프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그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건강 관리입니다. 목욕 습관 역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 증상이 없을 때부터 자신의 방식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것이 현명한 길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목욕 습관은 단지 씻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자신을 돌보는 태도,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습관, 익숙함 속에서도 변화를 받아들이는 용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습관은 편안함을 주지만 그 편안함이 몸을 해치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유지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바꾸는 것은 어렵지만 바꾸지 않고 후회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걸 바꿔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은 비누를 쓰지 않고 물로만 가볍게 씻어보는 것, 내일은 물의 온도를 조금 낮춰보는 것, 목욕 시간을 예전보다 조금 줄여보는 것. 그렇게 한 걸음씩 내 몸에 맞춰가는 과정이 곧 변화입니다. 그 변화는 어느 순간 몸이 편안해지고 작은 불편이 줄어들며 이전보다 한결 가벼운 일상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제는 외부 기준이 아닌 내 몸의 기준에 따라 일상을 설계할 때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한다는 것보다 내 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먼저 듣고 반응해야 합니다. 건강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쌓아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오늘의 작은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목욕이라는 하루의 한 장면이 앞으로의 삶을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값진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진짜 돌봄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속에서부터 느껴지는 안정감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안정감은 아주 단순한 생활 속의 실천에서 비롯됩니다. 물의 온도, 비누의 양, 목욕의 빈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 이것이 진짜 건강을 향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습관을 바꾸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익숙함은 편안함을 주고 편안함은 안정감을 줍니다. 그러나 그 익숙함이 몸에 무리를 주고 있다면 우리는 용기를 내어 그 안정을 흔들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를 먹어가며 몸의 반응이 미묘하게 달라지는 시기에는 아주 사소한 변화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어내곤 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목욕 습관도 그중 하나입니다. 겉으로는 별다를 것 없어 보여도 몸속에서는 크고 작은 변화가 쌓이고 있는 시간입니다. 어느 날 문득 피부가 당기거나 샤워 후에 쉽게 피로해지거나 어지러움을 자주 느낀다면 그것은 몸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알아채고 그것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삶을 오래도록 건강하게 이끌어가는 힘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욕을 다시 생각해보는 일은 단순한 위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행위이며 몸에 대한 존중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비워내는 데 있습니다. 지나치게 문지르고 닦아내는 방식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부드럽게 씻고 몸에 꼭 필요한 것은 남겨두는 습관.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청결을 넘어 삶의 태도와도 연결됩니다. 덜어내고 비워냄으로써 몸은 스스로를 회복할 시간을 얻게 되고 그 시간 속에서 다시 균형을 찾아갑니다. 하루의 끝에서 나를 정리하는 시간이 이제는 몸을 혹사하는 시간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욕실 문을 열기 전에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몸은 어떤 상태인지, 오늘 꼭 전신을 씻어야 할 만큼의 움직임이 있었는지, 아니면 가볍게 얼굴과 손, 발만 닦아도 충분한 하루였는지, 이런 질문 하나가 내 몸의 상태를 돌아보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렇게 내 몸을 살피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몸도 마음도 덜 지치고 더 평온해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판단과 선택을 스스로가 한다는 점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어떤 기준이 있더라도 결국 내 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나를 돌보는 책임도 결국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안하는 이 작은 변화는 그 책임을 더 현명하게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으며 단지 오늘 하루 내 몸이 원하는 것을 이해하려는 태도에서 시작하는 변화. 목욕은 더 이상 단순한 습관이 되어선 안 됩니다. 그것은 나를 살피고 가꾸는 중요한 시간이며 삶의 방식입니다. 세수 하나, 샤워 하나, 욕조에 앉는 그 몇 분의 시간이 몸 전체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기점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오늘의 목욕은 어제와는 조금 다른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가장 중요하게 전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작고 사소한 불편함이 반복될 때 그것은 단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몸이 이제는 다르게 대해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그대로 들어주는 것이 바로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행동입니다. 자신을 위해,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들을 되돌아보고 꼭 필요한 것만 남겨가는 용기. 그 용기가 지금부터의 시간을 더 단단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익숙했던 목욕이라는 행동을 다시 바라보는 오늘의 선택이 자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나를 위한 작은 변화입니다.